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페이팔, AMD, 에어비앤비 등 전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실적을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며 주가가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요 기술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 역시 매우 시장에 긍정적인데, 7월달 비제조업 PMI는 56.7로 전월 55.3보다 개선됐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 54보다도 웃돈 수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M 비제조업 PMI 역시 하위 지수인 신규 수주와 고용이 모두 증가세를 보여주며 경기가 일제히 둔화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다소 완화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당연히 경기가 괜찮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물가가 괜찮은 속도로 잡혀갈 수 있겠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준은 항상 물가를 잡는 능력만큼은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여기에서 파급이 되는 영향력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우려도 다소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0.66달러로 마이너스 3.9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원조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7월 공급 관리협회 비제조업 PMI 56.7, 아까 말씀드렸던 요 수치인데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의 6월달 공장재 수주가 전월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의 공장이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요것 역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공장이 돌아가고 이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는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7월달 S&P 글로벌 서비스 PMI 확정치 47.3으로 2년 만에 위축세. 요거는 약간 안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다? 글로벌이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글로벌은 약간 꺾이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을 때 국제유가 좀 많이 빠졌었죠. 오펙 플러스가 9월달 하루 10만 배럴 증산에 합의를 거쳤다라는 내용 때문에 현재 유가가 조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과 연동이 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증산도 증산인데 가격이 어디서 버텨줄 수 있을지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란 핵 협상 5개월 만에 재개되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은 이란까지 글로벌 석유 마켓에 다시금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란까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유가가 한번 더 빠지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현재 금리 1.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건데, 지금 리치먼드 연은 총재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움직임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나서 안정화가 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속도 조절하면은 그 기간만큼 갑자기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로존 6월달 PPI 전월비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사실 35.8%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비싸지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의 물가의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일부 국가에선 약간 화약고처럼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요거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물가 감당 못하고 터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일단 총정리 해외 쪽에 이 시장을 조금 보자면 물가가 안정이 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미국 중심이다. 유로존은 여전히 좀 이거를 안정이 되었다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좋은데 유럽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일 시멘트. 예, 시멘트 가격 15% 인상, 레미콘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거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멘트 쪽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면 레미콘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레미콘은 이걸 건설사 쪽에 팔아요. 자, 근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떼우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사 쪽에다가 판매 그 가격에 대해서 이 납품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멘트가 올라가 버린다? 라고 한다면 레미콘 입장에서도 갑자기 영업이익을 안 보거나 아니면 손실까지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럼 이제 레미콘 역시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할 텐데 건설사 입장에선 가뜩이나 원체를 올라가갖고 부담스러운데 레미콘이 또 올려버린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선 난 그거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계약서대로 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건설 현장들이 빠그라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향후에 건설사랑 레미콘 이 두 군데를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멘트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단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시장 정리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린다라는 거 하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채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61선 돌파를 위한 시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횡보 몇 번 하다가 결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랑 한번 엮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과제 8메가와트 풍력 터빈 연내 상용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4대 성장 산업 얘기하면서 풍력 얘기하는 거 다들 기억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 상관이 있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해상 풍력의 1등 사업자입니다. 1등. 그렇기에 이미 벌써부터 다른 기업들보다 약간 앞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풍력 1등 지멘스사와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MOU도 체결하고 하면서 얘네가 확실하게 한국에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앞서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이 시장에 보여줬는데 자,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원전이나 아니면 수도뿐만 아니라 풍력 역시도 에너빌리티를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호재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지금 수급부터 보자면 최근에 어제도 다시금 또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근데 물론 이게 연결이 돼야지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제 딱 잡히는 건데 아직은 오늘 또 매도가 나오고 있어갖고 아쉬운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또 한 2, 3일 정도 연결이 되어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완벽하게 잡힐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뭐 봤던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라인을 그어보자면 자, 여기 지금 딱 봤을 때 이전에 고점이 되게 높았다면 지금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뚫어줄 수 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엔 현재 위치 요렇게 쌍바닥이 그려지면서 6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61선을 돌파한다면 61선 쌍바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라인은 일단 뭐 21선 지지가 돼준다면 너무나도 좋고 61선이면 너무 완벽한데 근데 빠지더라도 480일 라인까지는 일단 감안하면서 살펴보고 만약에 여기를 다 지지를 해준 다음에 61선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61선의 방향이 돌아주게 된다면은
일단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요 저항을 뚫었을 때 일단 1차적인 저항 라인 여기 매물대 쌓여있는 여기 2차적으로 여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1차적인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역사를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만약에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조금 빠르게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에너빌리티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수급이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해서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는 대기를 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현재 60일선 쌍바닥 그리고 이 위쪽의 추세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까지 보여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빠지더라도 481선 지지가 나온다면 조금 더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이 돌파가 나왔을 때에는 첫 번째는 한 2만원 초반대 그리고 23,000원까지는 이 두 가지 보면서 라인 정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